네, CSS 그리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그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들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많이 나오는 다양한 기기들이 여전히 이런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할 때 그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사각형 틀에 맞는 형태의 그 레이아웃을 기획하게 됩니다. 전통적으로 보면 그 CSS와 HTML이 분리되기 전에는 그 HTML 엘리먼트였던 엘리먼트인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테이블 형태로 놓고 필요한 그 컨텐츠를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초창기에는 HTML 테이블 레이아웃을 작업을 했었는데 어느 단계 시점에 와서 그 형식과 그 구조와 디자인을 분리하는 그 HTML 이제 5 단계 표준화되면서 완전히 분리되었죠. 그래서 그 테이블 엘리먼트는 순수하게 그 용도에 맞는 표에 사용이 되고, 또한 테이블로는 또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. 요즘 같이 다양한 기기에서 반응형으로 만들 때 이 테이블로 만들면 반응형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초창기에 테이블로 하던 레이아웃이 그 이제 CSS로 구현을 많이 하게 되죠. 그래서 정식으로 그 레이아웃을 위한 용도의 그 CSS 속성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변형으로 우리가 그 레이아웃을 작업을 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플롯이라는 것이죠. 플롯 속성을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 작업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포지션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속성을 이용을 조합을 해서 이 필요한 위치에 그 컨텐츠를 배치하는 그 홈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잡는 작업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그 레이아웃의 문제가 이제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그 CSS 프레임워크라든가 그 플러그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. 지금은 뭐 100여 개 이상 굉장히 많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 그리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. 그리드는 일종의 이런 격자죠, 격자. 우리가 초창기에 했던 이 테이블의 형태와 같이 이 사각형을 여러 개의 동일한 그 네모로 할당을 구역을 만들어서 그 중에 특정 위치에 그 로고를 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컨텐츠를 배치하거나 뭐 그 어떤 기사를 배치한다거나 이미지를 배치한다거나 이렇게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. 대표적인 거 그리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그 CSS 프레임워크에 부트스트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반응형 디자인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로 부트스트랩이 나오면서 무엇보다도 이 그리드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인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쉽게 원하는 곳에 그 정보를 배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트스트랩이 오늘날과 같은 성공을 거두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최근에 나오는 많은 그 CSS 프레임워크들이 이 그리드라는 그 개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피로들이 쌓이게 되면, 요구사항들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표준화 작업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그 CSS의 이 그리드가 더 이상의 어떤 그 플러그인 형태로 그런 개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드 자체가 CSS 속성으로 들어와 있습니다.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그 최근에 그 브라우저들이 이제 그리드 대부분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. 익스플로러 버전만 빼고는 대부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이 그리드 레이아웃을 배울 수 있는 적기다.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혁신적이고 그리고 기존의 그 요구 사항들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해서 레이아웃을 그 잡는데 홈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잡는데 가장 획기적인
예, 그 모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HTML 테이블 레이아웃도 가고, 그 다음에 CSS 플로 레이아웃도 가고, 요 사이에 이제 플렉스박스라는 거가 있는데요. 그것이 이제 부트스트랩 4에 적용이 됐어요. 적용이 되는데, 그 이제 1차원 적용이 됐다라고 보면, 이 CSS 그리드는 그 2차원 차원으로 지원이 돼서 자유롭게 그 레이아웃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드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. 예, 격자죠. 격자 이런 그리드를 그 자유롭게 만들어서 이것을 그 원하는 위치에,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것을 조합도 할 수가 있고요. 배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특정 위치에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영역을 이렇게 그 합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굉장히 저 레이아웃을 잡는데 자유롭다. 이런 개념이 그리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행이 3개고 그 다음에 열이 3개인 그리고 셀이 9개죠. 예, 셀이 9개인 그 그리드라고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그리드를 그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그리드 개념을 적용하면서 몇 가지 알아야 될, 미리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그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. 용어가 혼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격자가 있으면 이 격자의 구분선들이 있죠. 구분선. 이 열을 구분하는 이 선들 있고 그 다음에 행을 구분하는 선들이 있어요. 예. 이것을 그리드 라인이라고 합니다. 그리드 라인이라 그러고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왼쪽서부터 그 칼럼 같은 경우 열인 경우에 왼쪽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리드 라인 1, 2, 3, 4 이렇게 됩니다. 지금 빨갛게 칠한 부분은 그 칼럼 그리드 라인 3이 됩니다. 여기서부터 하나 1, 2, 3 이렇게 되고요. 나중에 위치 지정을 해줄 때 이 안에 들어갈 이 정보를 영역을 선택을 할 때 이 그리드 라인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.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 컬럼하고 로우는 그 이 방향만 다를 뿐 거의 같이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로우 같은 경우는 이 맨 위에 요 라인이 그 그리드 라인 1이 됩니다.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됩니다. 예, 그래서 컬럼 라인이 그리드 라인이 4까지 있고요. 1에서 4까지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다음에 로우 라인이 1, 2, 3,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이 그리드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갛게 지금 영역이 잡힌 부분 이것을 트랙이라 그럽니다. 트랙 그리드 트랙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 또는 열 이것을 트랙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트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그리드 셀이 되겠죠. 그리드 셀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테이블에 그 테이블 엘리먼트에서 tr이 있고 td가 있었죠. 그 정보에 담는 최소한의 그 격자 안쪽 격자 하나 그거 td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드 셀. 그 다음에 그 우리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 보면 그 엑셀이 여러 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한 칸을 셀이라 그러죠. 예, 그 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것도 셀이고 요것도 셀이고 요것도 셀이고 그리드의 최소 단위다, 기본 단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지금 빨갛게 영역이 잡힌 부분은 그리드 에어리어입니다. 에어리어 영역이죠. 영역. 이 셀이 2개가 합쳐지거나 아니면 뭐 4개가 합쳐지거나 이런 것들을 이 영역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영어로는 그리드 에어리어, 에어리어라고 합니다. 이 컴퓨터 용어 같은 경우에 영어로 쓰여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보고요.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드를 실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여기에 지금 HTML 코드가 있어요. HTML 코드가 있고 그
그 다음에 여기 CSS를 코드를 여기에 이제 반영을 하면서 이제 그리드를 배워갈 건데요. 이 HTML과 CSS의 결과는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. 이쪽 부분에 나와 있고, 여기에 보면 div 엘리먼트, 지금 div 엘리먼트의 클래스가 컨테이너죠. 클래스가 컨테이너인 div 엘리먼트가 있고, 그 안에 자식으로 div가 6개가 있어요. div 요소가 6개 있습니다. 엘리먼트가. 그런데 그 그리드는 이 그리드 자체와, 그러니까 이걸 페어렌트 엘리먼트를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 그리드 요소와 페어렌트 요소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자식 요소,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고, 그리드를 적용을 할 때, CSS 코드를 적용을 할 때 이 부모 요소에 적용하는 거와 이 자식 요소에 적용하는 거,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그리드 안에 있는,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 자식 요소가 그러면 다 이 그리드의 직접 자식이냐? 그거는 아니고요. 중첩됐을 경우에, 예를 들어서 그리드 안에 그리드 또 들어가 있을 경우에, 그럴 경우에 그 손주격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리드 이 부모와 요 자식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적용을 하게 되고요. 우리가 그 엘리먼트를 블록 레벨 엘리먼트, 인라인 엘리먼트 이렇게 크게 나눈다고 했죠. 이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블록 레벨입니다. 그래서 이 폭을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 div 자체가 블록 레벨이죠. 전체를 차지합니다. 예,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전체 폭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. 차지하게 돼 있고요. 제가 요 화면에 보이기 교육을 위해서 달라붙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바디에 마진 40픽셀을 줬습니다. 그리고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컨테이너 부모에다가, 부모 클래스에다가 그 디스플레이 그리드 이렇게 하면 그리드가 적용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, 지금 이 컨테이너 클래스로 감싸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드 속성이 적용이 된 겁니다.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드인데, 이 디스플레이 속성들은 굉장히 많죠.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라인도 있고 블록도 있고 인라인 블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속성 값으로 그리드가 오면 이제 그리드가 적용이 되는데, 그리드와 관련된 속성 값이 실제로는 몇 개 더 있어요. 뭐가 있냐면 그리드도 있고,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인라인 그리드도 있어요. 인라인 그리드도 있고, 그 다음에 중첩을 할 경우에 부모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경우에, 그럴 경우에 서브 그리드라는 것도 있습니다. 서브 그리드라는 것, 이렇게 세 개가 다 그리드와 관련된 그 디스플레이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것을 제어를 하는데, 이것을 제어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가능하다라고 했죠. 이 그리드의 이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아이템이라 그러는데요. 항목. 이 항목을 전체적으로 이 컨테이너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. 제어를 하고,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항목에 대해서 다시 이 그리드 이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속성을 추가해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 적용을 해줄 경우에 그리드 템플레이트 컬럼스, 이 자식이 아이템이 여러 개가 있죠. 그래서 컬럼 s를 붙여줍니다. 컬럼스 하고요. 예를 들어서 100 픽셀, 그 다음에 100 픽셀, 뭐 300 픽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가로 칼럼 열을 3개, 지금 3개를 할당을 한 겁니다. 그리드 3개로 할당을 자동으로 돼서 여기 지금 보면 총 자식이 6개죠. 그래서 3개 들어가고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4, 5, 6, 1, 2, 3, 4, 5, 6 이렇게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데, 100픽셀, 300픽셀 만큼 할당이 돼서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, 요거를 이제 명시적인 아이템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. 눈에 보이는. 그 다음에 일단 한번 더 해볼까요? 템플릿
이제 그 열을 했으니 행을 해봐야 되겠죠. 행. 예, 요런 식으로 지금 보면 그 옆으로는 열이죠. 열 폭을 100픽셀, 100픽셀, 300픽셀 요렇게 할당을 해줬고요. 그 다음에 로우스는 이제 행이죠. 행을 첫 번째 행을 50픽셀,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100픽셀 요렇게 할당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단위가 나오는데요. 요 단위는 고정폭 단위, 우리가 CSS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위들을 고정폭 단위, PS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뭐 퍼센트, 오토, 그 다음에 인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올 수가 있는데요. 한번 볼까요?